오늘은 화학 평형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1번은 동적 평형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물의 증발 반응식을 나타내면은 요런 반응식이 되겠죠. 지금 잘 보면은 가에서는 지금 날아가는 게 4개, 5개네요. 들어오는 건 하나. 즉 증발이 응축보다 빠른 상태니까 지금은 요거는 그래프를 항상 표시하고 문제를 풀려고 했죠. 여기가 V 증발이면은 이게 V 응축.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런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그래프에 표시하는 쪽이 빨라요. 지금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니까 가는 동적 평형 전이 되겠고, 나는 지금 날아가는 게 5개, 돌아오는 게 5개니까 나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겠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가에서는 증발 속도가 빠르다. 수면의 높이는 가가 지금 더 크다고 했는데, 가는 지금 날아가는 중이니까 가에서 나로 시간이 흘렀을 때 수면의 높이가 더 낮아졌겠죠. 그러면은 가가 더 높은 게 맞겠죠. 응축 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지금 그래프에 표시한 걸 보면은 응축 속도는 나가 가보다 더 큰 게 맞는 거죠. 자, 2번도 풀어볼게요. 자, 2번도 역시 동적 평형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평형 단원을 다 배웠으니까 요 반응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포도당이 고체였다가 포도당이 아쿠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지금 얘가 녹는 과정은 지금 V 용해, 요거는 반응물이 고체이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1번이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쿠아, 요거는 석출이죠. 석출은 지금 K 곱하기 포도당. 지금 아쿠아는 농도가 표시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표현이 될 테고, 이미 가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가는 여기에요.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에 배웠지만 이미 평형의 상태에서 지금 고체를 더 넣어주는 걸로 만들어는 평형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나도 여전히 여기에요. 자,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가와 나에서 바닥에 가라앉은 포도당의 질량은, 고체는 지금 원래 가에서 이만큼 있었고 거기에다가 Wg을 더 넣어줬기 때문에 Wg이 아니라 Wg보다 많겠죠. 그 다음에 용의 속도는 가와 나에서 항상 일정한 거죠. 그 다음에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석출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용해되는 속도랑 같아서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해요. 요거 질량 차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Wg이 맞겠죠. 이거는. 그래서 답은 기억이에요. 자, 3번. 이거는 둘 다 기체이기 때문에 둘 다 각각의 농도에 비례하겠죠. 속도가. 지금 먼저 요것만 넣었네요. 요것만.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젓갈색이고 얘가 무색이라고 문제에서 줬네요. 얘를 먼저 넣었으면 일단은 젓갈색으로 가득 차 있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무색이 아니라 뭐겠어요? 원래 있던 젓갈색보다는 조금 더 연해진 젓갈색이겠죠. 정반응과 액반응 속도는 화학평형의 정이고, 그 다음에 용기 속 이것도 우리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은 정이라고 했죠. 자, 4번도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초반에 넣어준 얘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X라는 애는 이만큼이나 줄어들었고, Y라는 애는 요만큼밖에 안 줄었죠. 즉 X와 Y가 2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얘가 X고 얘가 Y가 되겠죠. S는 NO2이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에서는 아직 평형이 아니라 반응의 속도가 지금 같지가 않고 지금 반응이 진행되는 중이니까 X는 지금 줄어든다. 즉 반응물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반응의 정의가 요거죠. 나에서는 화학평 상태이다. 맞죠? 그 다음에 액체를 넣은 후에 요거는 증발 반응 문제죠. 증발 반응 문제. T3일 땐 동적평 상태이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속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여기가 V 증발, 여기가 V 응축.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죠. 지금 T3부터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네요. T3. 그 다음에 T2는 아직 동적평형 이전이죠.
나머지는 T1, T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T3는 동적평형이다. 맞고, 요거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 T3일 때는 증발속도, 응축속도 같아서 1인데 T2일 때는 지금 증발속도는 응축속도보다 더 큰 상태죠. 그럼 요거는 1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T2일 때가 더 큰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양은 T1일 때가 가장 크다 했는데,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T1에서 지금 T4로 갈수록 점점 물의 양은 줄어들고 H2O 양은 점점 수증기 양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점점 이 전체 값이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이 값은 T1일 때가, 시간이 가장 지나지 않았을 때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크다는 틀렸겠죠. 자, 6번 풀어볼게요. 6번은 지금 강철 용기에 A를 넣고 2대1로 반응을 해요. 그랬을 때 각 물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T2에서부터 동적평에 도달했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K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K는 A의 농도의 제곱 분의 B의 농도, 요 식에다가 평형 농도를 집어넣은 건데, 여기는 B는 1몰 농도 들어가고 A는 3몰 농도 들어가죠. K는 9분의 1. 지금 문제에서 사실 K를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네요. 일단은 요것만 풀어볼게요. T1에서가 T2보다 더 큰 값을 갖는가. 이건 그래프를 읽으면 되겠죠. A의 양은 T1이 지금 주인공이니까 T1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A 양은 T1에서가 더 많고 B의 양은 T1에서가 더 작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값은 더 작겠네요. 다음에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T1에서는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정반응 A가 줄어드는, B가 늘어나는. 그래서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T1에서는 이게 1보다 크고 T2에서는 이게 1이죠. 그러면은 T1에서가 더 크겠네요. 전체 기체의 몰 농도, 요것도 보면 되는데 요거를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전체 기체의 몰 농도가 강철 용기이기 때문에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똑같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기체 몰 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전체 몰수가 되겠죠. 전체 몰수가, 이 반응은 정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체 몰수가 줄어드는 반응이죠. 그러면은 아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T1에서가 전체 기체 몰 농도가 더 크겠죠. 자, 7번도 풀어볼게요. 7번에서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농도가 얼마나 줄었냐를 보면 되는데, B는 마이너스 2만큼 줄었고 C는 플러스 2만큼 됐고 A는 마이너스 1이 됐네요. 그러면은 A, B, C는 1대 2대 2로 반응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평형에서의 농도를 아니까 K를 구할 수 있겠죠. A는 1몰 농도, B는 3몰 농도인데 그게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죠. C는 2몰 농도, 또 제곱으로 들어가면은 K는 9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니은은 일단 틀렸고, A 플러스 B분의 C는 3분의 2다. 이거는 맞는 거네요. T 이후에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둘 다 일어났는데 속도가 같은 것 뿐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자, 8번 풀어볼게요. 네. 이 문제는 지금 C만, A와 B를 1몰씩 넣고 1리터 용기에서 C가 0.4만큼 도달했을 때 평형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C가 0.4일 때 1리터니까 C는 몇 몰이겠어요? 0.4몰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형에서의 조성을 한번 구해볼 수 있겠네. A와 B를 1몰씩 넣고 C가 0.4가 되려면은 C가 0.4만큼 나왔겠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항상 계산을 할 때 개수가 1인 걸 먼저 계산하면 편해요. A와 C는 개수가 1대 2이기 때문에 C가 0.4 나왔으면 A는 0.2 없어졌을 테고, A와 B는 개수 B가 1대 3이니까 A가 없어지는 0.2보다 3배만큼 B가 더 반응해야 되겠죠. A는 0.8, B는 0.4가 될 테고, 요게 1리터에 있으니까 요게 곧 몰 농도가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T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면 맞는 거고, A의 농도는 평형에서 0.8이다. 맞네요. 평형산수도 한번 계산해보면 되겠죠. K는 A는 0.8몰 농도, B는 0.4를 3번 곱하고 C는 0.4를 2번 곱하면 되겠죠. 0.4가 2번씩 없어지고 요거는 32분의 100이겠죠. 그래서 요게 32분의 100인지 보면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하면 32분의 10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기니디는 다 맞는 거예요. 자, 9번. 자, 요런 문제는 전체 기체 몰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죠. 결론이 뭐였어요? 부피를 무시해도 된다. 평형 QK 계산할 때 몰수 B만 넣어도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거까지도 활용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1리터 용기. 요거는 이제 무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C가 나와 있네요. C가 마이너스 0.4몰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역반응이 진행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럼 B랑 A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근데 C가 0.4 됐으니까 B랑 A는 0.2만큼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X에서 0.2만큼 플러스 된 게 0.8이니까 X는 0.6, Y는 B는 없다가 지금 생성되는 거죠. 그럼 Y는 0.2겠네요. 이제 K만 구하면 되는데 K는 뭐예요? 요게 평형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자, A, B, C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4대 1대 3이죠. 그럼 K를 구하면은 우리가 4, 1, 3을 넣어도 되는 거야.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3. 그러니까 남산도 가능하겠죠. 4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풀어볼게요. 10번도 풀어볼게요. 자, 10번은 지금 양쪽이 전부 다 평형 상태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지금 가에서 이미 1리터니까 얘들이 곧 몰 농도겠죠. 평형 상태니까 K를 계산해보면은 2분의 2 곱하기 2니까 K는 2가 되겠네요. 기억은 맞는 거고. 그럼 나에서도 우리가 여기 평형 상태니까 K는 2가 1리터니까 저기 곧 몰 농도겠죠. X분의 16이 되겠죠. 그럼 X는 우리가 8로 구할 수 있겠죠. 이해는 맞는 거고. 꼭지를 열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를 지금 적용하려고 할 테죠. 왜냐하면은 둘 다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르 입장에서 나가 들어온다는 거는 A인 반응물도 들어오고 B인 생성물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꼭지를 연 순간 1리터에서 2리터가 됐으니까 부피도 변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를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쌤이 한 번 더 정리해주지만 르샤틀리의 원리는 항상 한 가지 변수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반응물이면 반응물, 생성물이면 생성물, 부피면 부피.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는 르샤틀리의 원리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르샤틀리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기 전에 원래 반응의 진행 방향 예측을 배웠던 거는 뭐예요? QK 비교죠. 우리는 이 문제는 빨리 QK 비교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A가 2B가 된 상황에서 A 2몰, B 2몰, B A 8몰, B 4몰이 있으니까 총 16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근데 부피도 변했죠. 우리가 요걸 통해서 QK 비교를 해야지 정반응 진행, 역반응 진행, 반응의 진행 방향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5몰 농도, 3몰 농도죠. 우리가 Q를 계산해보면은 5분의 9죠. 그러면 K는 2니까 5분의 10이죠. Q가 작으니까 정반응이 우세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11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문제 많이 어렵게 푸는 거예요. K가 이미 나와 있네요. 1리터 연기는 이제 사용할 리가 없고 우리가 부품이 무시해야 되니까 A에서 C를 각각 1몰씩만 넣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Q는 1이죠. K보다 작으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겠네요.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서 C의 농도는 4분의 5라고 했네요. 이게 여러가지 풀이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푸는 방식은 이런 거죠. K를 알기 때문에 얘가 1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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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을 때 정반응 진행되는 것도 알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x, 그러면은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2x, 이걸 가지고 이게 뭐 1 마이너스 x분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x의 제곱이 4다. 그러면은 이게 2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2x가 2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x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게 지금은 k가 4로 나와서 2의 제곱이 돼가지고 우리가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었는데, 만약에 2의 제곱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고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런 유형의 문제풀이도 나쁘진 않지만 그거는 수학 문제지 과학 문제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니디 이런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저 4분의 5몰 농도에 집중을 하는 게 나아요. 1리터 용기니까 니은에서 물어보는 거는 C가 평형에서 4분의 5몰이 됐니?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C가 만약에 진짜 4분의 5몰이면 우리가 A 플러스 B가 2C인 상황에서 얘가 4분의 5몰이 되었을 때 양론 계산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4분의 1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럼 B는 8분의 1, A도 마이너스 8분의 1이 됐겠죠. 그럼 8분의 7, 8분의 7, 요거는 8분의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7대 7대 10이죠. 자, 요 7, 7, 10을 넣었을 때 K가 4, 요걸 만족한다면은 진짜 평형 상태였겠죠. 근데 지금 Q를 계산해보면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빨라요. 자, 그 다음 디귿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 니은에서 풀었던 첫 번째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는 3분의 1 여기에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전체 기체의 양분의 B의 양이 3분의 1이다 라는 말은 우리 지금 A랑 B랑 C랑 전부 다 1, 1, 1이었죠. 지금 어때요? A와 B는 몰수도 같고 개수도 1로 같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반응물이죠. 그러면은 반응이 아무리 진행돼도 둘은 몰수가 같겠죠. 자, 그 말은 A와 B는 항상 몰수가 같다. 전체 기체의 양분의 B의 양,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도 둘 다 같겠죠. 근데 지금 3분의 1이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A도 3분의 1이어야 되고, 그럼 나머지 남는 3분의 1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C도 3분의 1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어디예요? 초기 상태 A, B, C를 1, 1, 1 넣었을 때잖아요. 근데 이때 Q를 계산해 보면은 1이죠. 폐경 상태가 절대 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나면은 디귿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복잡한 계산,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계산보다는 4분의 5몰 농도가 뭐냐, 3분의 1이 의미하는 건 뭐냐 라는 풀이를 통해서 니은 디귿을 풀 수 있으면은 우리는 평형 문제를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형이 그렇게까지 나쁜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주가 반응은 많이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평형을 요거를 깨닫고 나면은 평형도 다른 파트보다 훨씬 어려운 파트가 되지 않아요. 자, 12번 풀게요. 12번 풀어볼게요. 12번은 지금 비활성 기체인 헬륨이 들어갔죠. 이거는 아무리 평형을 향해서 반응이 진행되어도 헬륨 0.2몰은 바뀌지가 않는 거겠죠. 근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체 기체 양분의 헬륨의 양이 7분의 2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헬륨의 양이 0.2로 안 변하는 걸 알고 있죠. 그 말은 평형에서 전체 몰수가 몇 몰이라는 거예요. 0.7몰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헬륨 0.2몰을 빼고 나면은 A와 B가 합해서 평형에서 몇 몰이라는 거예요. 0.5몰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지금 몇 몰이었어? 0.4몰이었죠. 즉 평형까지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 0.1몰이라는 뜻이고, 이 반응이 한 번 진행되면은 개수차가 1이니까 1만큼 증가하는 반응이죠. 개수가 지금 차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만큼 증가하려면은 한 번 반응해야 되고, 0.1만큼 증가하려면은 A와 B가 개수의 0.1배만큼 반응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형까지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0.2, 0.2 있었는데 개수의 0.1배만큼 반응을 했다. 그럼 0.1, 0.4가 되니까 요게 뭐예요? 평형에서의 조성이 될 테고, 지금 1리터이기 때문에 곧 여기 있는 몰수가 곧 몰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0.1분의 0.4 곱하기 0.4니까 K는 0.1분의 0.4 곱하기 0.4 하면은 요게 4죠? 그럼 K는 1.6이 되겠네요. K는 1이 아니에요. 평상태의 전체 기체 양은 헬륨까지 포함하면은 0.7몰이고, 반응 초기는 정반응이 진행되었죠. 왜냐하면은 전체 몰수가 증가해야 되니까. 14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지금 여기 가역 반응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얘기했죠. 여기 화살표도 가역 반응이고 비가역 반응 4가지를 제외하면은 이름 있는 반응은 다 가역 반응이다 라고 외웠었죠. T에서는 아직 동적 평형이 아니었는데 H는 지금 동적 평형에서의 높이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지금 T에서 ET로 갈 때 동적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 물이 계속 날아가서 H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은 점점 물이 줄어들었을 테니까 H보다는 컸겠죠. ET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거는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어요. 15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상황 파악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Q가 K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이 값이 1보다 작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반응이 진행돼야 되고, 요게 1이 3분의 1. 여기서는 Q가 K랑 같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형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V리터에 A를 8몰 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 그러면은 일단은 평형에서부터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자, A를 8몰 넣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체 기체 양분의 B의 양이 3분의 1일 때 평형이죠. 그러면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자, B랑 C는 지금 둘 다 초반에 없었죠. 몰수가 같았고 0으로, 그 다음에 개수도 같고 둘 다 생성물 쪽에 있기 때문에 B가 평형에서 전체 기체 양분의 B의 양이 3분의 1이라면 C도 역시 똑같이 3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남는 게 3분의 1이 A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1대 1대 1이 되는 상황에서 평형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보면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사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거든요. A, B, C가 개수가 다 1대 1대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4 되고 B가 플러스 4, C가 플러스 4 되면은 1대 1대 1이 되겠죠.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면은 남산을 하면 되고, 아니면은 쌤이 이렇게 얘기했죠. K, K, K라고 두고 한쪽으로 다 몰라고 했죠. B와 C가 K만큼 다 없어지면은 A는 K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K가 되겠죠. 요게 2K가 되니까 K가 4가 나오겠죠. 뭐 여러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하는 순간, 자, 쌤이 뭐라 했어요? 요게 개수가 1인 게 양쪽에 두 개 있으면은 우리가 K 계산할 때 얘들은 어차피 부피가 날라가니까 하나만 넣어도 된다고 했죠. 그럼 요거는 4, 4, 1대 1이죠. 몰수 B 넣으면 1이 되고, A와 C는 이미 쓴 거예요. B는 분자에 들어가야 되고 V분의 4가 되겠죠. K는 V분의 4가 된다 라고 했고, X도 우리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X도 지금 여전히 B와 C는 몰수가 같기 때문에 또 둘 다 5분의 1, 5분의 1이 되겠죠. B와 C는 같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 5분의 3이 누구예요? A가 되겠죠. 3K, K, K가 되겠죠. 그럼 A는 원래 8몰이었고, 자, 여기서도 K를 다 뒤로 넘기면은 A는 3K에서 K가 플러스해서 요게 4K가 되면 되겠죠. 그럼 K는 2였구나. 여기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K는 이미 구했으니까 Q만 구하면 되겠죠. Q는 이건 마찬가지로 A와 C가 6, 2, 몰수비가 3대 1이죠. 그럼 3분의 1 항으로 들어가면 돼요. B는 V분의 2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K로 나눠줘야 되겠죠. K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V분의 4였죠.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X도 구했고 K도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푼 거죠. 자, 16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Q가 이렇게 평형 상태에서 2분의 3이 됐다는 건 이게 K라는 뜻이고, K를 주고 지금 평형 조성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이것도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풀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걸 대입하고 3분의 1 대입해서 어차피 니은에서 구하라 했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구하는 형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A가 2몰 있었고 1리터니까 어차피 몰노도랑 같으니까 부피는 무시하고 풀게요. 얘는 마이너스 2x, A밖에 없었으니까 정반응이 진행돼서 평형에 도달했겠죠. 그러면 2-2x분의 이거 제곱분의 x가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2x는 조금 귀찮네요 요거.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딱 봐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쌤이 이런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냥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자, 평형 상태에서 A와 B의 양은 같다 라고 했는데, 자, A, 2A가 B가 된 상태에서 A가 2몰 있었죠.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에서 몰수가 같으려면은 K, K라고 두면 되겠죠. B가 K만큼 없어지면은 A는 2K만큼 나와서 요게 3K가 되겠죠. K는 3분의 2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얘는 플러스 3분의 2 됐겠죠. 자, 요 상태에서 이게 K 2분의 3을 만족하는지 보면 돼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분의 3분의 2니까 2분의 3 맞네요. 그러면은 요게 평형 조성이 되는 거예요. 맞고, 평형 상태에서 요게 됐고, 같은 조건으로 가에서 A 대신 B 2몰을 넣어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B가 2분의 1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D급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말하는 게 요걸 2몰 넣었을 때, 평형에 넣었을 때 B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몰수도 2분의 1몰이겠죠. 1리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을 테고, 얘는 플러스 3이 되겠죠. 얘는 3이고, 그러면은 요게 K를 만족하는지 보면 되는데, 일단 Q를 계산해 볼게요. 9분의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18분의 1로 아직 K에 도달 못했네요. 그럼 디귿은 틀렸고 기억 니은은 맞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앞에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은 아직까지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고 있겠죠.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죠? 자, 17번 풀어볼게요. 17번은 지금 얘가 주황색, 노란색이고,
자, 묽은 염산을 소량 넣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폐형을 이루고 있는데 얘를 지금 추가한 거죠. 얘를 점점 추가했다. 그러면은 생성물, 얘는 아쿠아니까 폐형에 영향을 주죠. 폐형에다가 지금 생성물을 넣었으니까 요거는 르샤틀리 원리에 의해서 무슨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죠. 주황색이 진해지고 반응 지수는 역반응이려면은 Q가 더 커지는 게 맞겠죠. Q가 더 커져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역반응이 진행됐으니까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해야 되겠죠. 이거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요. 네. 다음 18번 풀어볼게요. 18번에서 지금 폐형을 이루고 있다가 B를 첨가했으니까 얘는 르샤틀리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죠. 생성물을 첨가했으니까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고 역반응을 통해서 1로 쭉 간다. 시간에 따라 B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역반응이니까 맞는 거겠네요. A의 몰 농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자, 지금 역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A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전체 기체의 압력은 이거 PV나 NRT를 써야 되는데 그냥 느낌으로 해볼게요. 지금 강철 용기이기 때문에 부피는 똑같고 문제에서 온도는 일정하다고 했죠. 전체 기체의 압력을 생각해보면 압력이라는 거는 기체가 같은 용기에 있을 때 벽면을 때리는 횟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전체 기체의 몰수가 많아지면은 전체 기체의 압력도 높아지겠죠. 지금 역반응 쪽이 전체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쪽이니까 나가 더 큰 게 맞겠죠. 그다음에 온도가 일정하니까 평산수는 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자, 19번 풀어볼게요. 자, 19번.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평형 1에서 부피를 증가시켜서 평형 2로 갔네요. 자, 부피 증가는 뭐였어요? 전체 몰수가 증가한 쪽으로 간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선행 조건이 평형 상태에서 교란을 줬을 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정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죠. 정반응 진행되려면은 지금 일단은 정반응 진행된 게 알 수 있는 게 B가 0.2몰 증가했네. B가 0.2몰, A는 마이너스 0.25몰, C도 플러스 0.25몰이 됐겠죠. X는 0.75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Y는 0.2 없어지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평형상수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넘어갈게요. 20번 풀어볼게요. 20번. 이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그냥 개념 문제죠. 지금 평형상수가 증가했는데 온도는 감소했죠. 이렇게 온도랑 평형상수가 반비례하는 게 정반응이 발열 반응일 때라고 했었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상태에서 온도를 낮췄으니까 온도를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반응이 진행되었겠죠. 그래서 정반응 전체 기체 양은 정반응 쪽이 지금 전체 기체 몰수가 감소한 쪽이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게 맞겠죠. 감소했으니까. 자, 21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도 개념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념 문제죠. 지금 A를 평형에 도달했는데 반응물인 A를 첨가했더니 지금 전체 기체 양이 늘어났죠. 원래 우리가 A를 첨가하면은 반응물을 첨가했으니까 정반응을 진행되는 게 알고 정반응이 전체 기체 양이 증가하는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평형 2에서 3으로 갈 때 온도를 낮췄네요. 온도를 낮췄고 온도를 낮췄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를 통해서 뭐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쳐볼게요. 증가하는 쪽이니까 온도를 낮췄는데 지금 무슨 반응이 진행됐어요? 전체 기체 양이 감소하는 역반응이 진행됐죠. 자, 온도를 낮췄다. 온도를 낮췄다라는 말은 지금 온도를 다시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온도를 증가시키려면은 반응 입장에서는 발열 반응을 해야 되죠. 즉 역반응이 발열 반응,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B의 양은 평형 3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역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B의 양은 더 감소해야 되겠죠. 3으로 갈 때. 그래서 3에서가 2에서보다 큰 게 아니라 2가 더 큰 거겠죠. 자, 22번도 풀어볼게요. 자, 수동률이라는 말은 수동률이 좋아지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C라는 거는 생성물이죠. 생성물이 더 잘 만들어져야 된다. 즉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즉 T2에서 T1으로 갔을 때 우리가 온도를 지금 변화시켰을 때 생성물이 지금 더 잘 만드는, 즉 정반응이 돼야 된다 라는 뜻이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자,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은 역반응은 흡열 반응이고, 하여튼 간에 T2에서 T1으로 온도를 내가 바꿨을 때 정반응이 일어났다 라는 뜻이죠. 정반응은 근데 뭐예요? 발열 반응이죠. 왜 발열 반응이 일어났을까? 온도를 왜 증가시켰을까요? 온도를 감소시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그래프를 비교한 거고, 한 그래프 안에서도 봐야 되겠죠.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수동률이 증가한다 라는 말은 압력 증가는 쌤이 뭐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부피 감소를 해석을 하겠죠. 부피 감소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전체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즉 전체 기체 반응이 감소할 때 C가 생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즉 A 플러스 B가 C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T1, T2일 때 우리가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K랑 T는 반대로 가겠죠. 우리가 T2에서 T1으로 온도를 낮췄으니까 K는 더 커져야 되겠죠. T1이 K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예요. 23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어렵게 생겼는데 계산 없이 그냥 개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다. 자, 이래서 요 반응에 결론적으로 르샤틀리 원리 적용할 때는 전체 기체 몰수가 변화가 없으면은 당연히 압력이나 부피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즉 이런 반응에서는 압력과 부피 교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 만약에 다로 갔을 때 압력을 가했죠. 부피가 변했죠. 이거는 이 반응에는 아무런 교란이 될 수 없어요. 나에서 다는 평형 조성 아예 똑같은 거예요.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자,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온도를 높였죠. 근데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은 우리가 온도를 줄여야 되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즉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 또 비교해 볼게요. K는 지금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높였으면은 K가 작아져야 되죠. 이게 더 크고 작고 얘는 K가 400K니까 같겠죠. 그러면은 문제를 우리가 다 푼 게 되는 거예요. 평상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고, A의 양은 다에서가 나에서의 2배에다가 아니라 반응이 진행 안 되는데 어떻게 2배가 되겠어요? 같다가 정답이에요. 전체 기체 양은 가, 나, 다 전부 다 같아요. 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얘들의 전체 몰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24번도 풀어볼게요. 이것도 계산 문제는 아니죠. 자, 온도는 T1에서 T2, 즉 온도는 얘는 감소시킨 거고 얘가 더 큰 거겠죠.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고. 자, 평상수는 발열 반응일 때는 온도를 감소시켰으면 K는 커져야 되겠죠. 나에서가 더 큰 게 맞는 거고. 여기서 전체 기체의 압력은 다시 말하지만 전체 기체의 몰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기체의 몰수.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우리가 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온도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발열 반응, 즉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정반응이 일어나면은 전체 기체 몰수는 작아지죠. 나에서가 더 작아지니까 가에서가 더 큰 게 맞겠죠. 온도를 낮추면은 정반응, 압력 낮추면은 부피가 감소니까 부피 감소하는 거는 또 정반응이죠. 그러면 C의 수동률이 증가하겠죠. 자, 25번 풀어볼게요.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했고 K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K를 통해서 평형 조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는 계산 문제네요. 전체 기체 양은 일단은 여기는 초기 상태라는 걸 너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는 평형이고, 자, A가 0.2몰에서 지금 어떻게 됐냐를 보면은 일단은 지금 전체 부피가 증가했죠. 전체 부피가 증가하려면은 전체 몰수가 증가했겠죠. 그러면은 전체 몰수 증가는 정반응이 일어났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당연히 A만 있었으니까 정반응이 또 일어났겠죠. 가와 나에서 같은 게 아니죠. 눈에 딱 보이죠. 자, V는 3분의 40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지금 뭐 여러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제일 정석적인 풀이는 지금 C가 플러스 X 됐기 때문에 B도 플러스 X, A는 0.2에서 마이너스 X 됐겠죠. 그게 여기에 몰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피까지 고려해서 몰 농도로 바꿔준 뒤에 그거를 넣었을 때 K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은 V랑 X 두 개를 다 변수로 두고 K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V는 3분의 40일 때 편형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전체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 몰수는, 여기는 우리 화학 1에서 배웠죠. 전체 몰수는 전체 부피에 비례한다. 3분의 40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가와 나의 전체 몰수비가, 가는 8리터니까 8대 3분의 40이냐, 즉 1대 5냐 3대 5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즉 가는 전체 몰수가 0.2몰이었으니까 나에서는 몇 몰이어야 돼요? 이거의 3분의 5 배여야 되는 거죠. 3분의 1몰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서 전체 몰수가 3분의 1이 될 때까지 양론 계산을 해준 뒤에 그때의 조성을 K에 넣었을 때 그게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가 0.2몰이었고 전체가 3분의 1이 돼야 된다. 자, 얘는 5분의 1이죠. 5분의 1이 3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통분해주면은 15분의 3, 얘는 15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몰수가 15분의 2만큼 플러스 15분의 2만큼 돼야 되는데 얘는 반응을 통해서 반응이 한 번 진행되면은 전체 몰수가 1만큼 증가하죠. 그러면 개수의 15분의 2배만큼 반응을 해야 되겠죠. 15분의 2배. 여기는 15분의 1, 15분의 2, 15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거를 전부 다 3분의 40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걸 몰농도로 바꿔서 K에 넣어야 되는데, 자,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이 지금 뭐예요? 개수가 1인 게 2개 있죠. 이런 애들은 몰수 비만 넣어줘도 뭐예요? 이게 방사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B만 해주면 되겠죠. B는 몰수는 15분의 2고 부피는 지금 3분의 40, 15분의 20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200분의 1 100분의 1이죠. 죄송해요. 여기 200분의 2였죠. 그래서 여기 50분의 1 이게 지금 K가 됐네요. 그러면은 니은에서 보이는 3분의 40이 평형 부피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니은은 맞는 거고. 자, 디귿 다 해서 온도를 높이면은 A의 농도는 200분의 1보다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200분의 1에다가 집중을 해야지 그냥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자, 200분의 1이 뭐냐, 지금 여기에서 15분의 3몰이었죠. 이거를 3분의 40, 즉 15분의 200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얘의 평형에서의 몰 농도가 몇이었어요? 200분의 잠시만요. 죄송해요. 요게 아니라 요걸 봐야 되겠죠. 15분의 1을 우리가 3분의 40으로 나누면은 이때가 200분의 1몰 농도, 즉 나에서 200분의 1몰 농도로 A가 있었는데 온도를 높이면은 이 200분의 1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즉 요거는 르샤틀리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쌤이 계속 강조했던. 그러니까 지금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데 온도를 높이면은 원래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정반응이 일어나겠죠. 즉 A는 200분의 1몰 농도보다 정반응이 일어나서 감소해야 된다가 정답이에요. 디귿은 틀렸어요. 오늘 풀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다 복습 방식이 있겠지만 25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너희 발목으로 잡는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 파트를 좀 많이 돌려보면서 25번은 정말 마스터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번 잘 공부해봐요. 알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오늘 그러면은 요 파트는 끝내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